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에게 사기를 치다 인생 나락간 사람을 직접 본 남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기꾼의 정체는 바로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마저 속여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로는 처형이 원래부터 이렇진 않았다고 해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그런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건진 잘 모르겠지만 처형이 유독 별나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저는 누나 한 명과 함께 자랐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몇 년 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던 봄, 회사 동료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뺏겼죠. 아내는 키 165cm의 균형 잡힌 체형으로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끌린 것은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 능력과 공감 능력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였죠. 그녀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이해하고 실현시키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매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고 그 과정을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웃으며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아내의 다른 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종종 서점에 가곤 했죠. 저는 그녀와 함께 책을 고르고 읽은 후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은 저를 항상 놀라게 했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매력은 그녀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무척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저를 데려갔을 때 그녀가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그녀의 자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장단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지만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었죠. 반면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리지만 때로는 충동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런 면을 보완해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그날은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과 환한 미소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4월 중순 벚꽃이 절정을 이루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죠. 아내에게는 평범한 데이트라고만 말했지만 사실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아내의 손을 잡은 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 케이스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우리는 천천히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한강 위로 오렌지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죠. 지난 2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신의 미소,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당신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완성시켜줬어. 아내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한 듯 했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내의 취향을 고려해 고른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의 모든 날들을 보내고 싶어.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사랑해. 아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죠. 아내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의 포옹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리고 노을빛이 우리를 감싸는 그 순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아내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찾아뵐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의 부모님 댁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내가 다정하게 제 팔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에서 아내에게서 느꼈던 단아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아내의 아버지께서도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신 차와 다가를 앞에 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따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족한 제가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허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내의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소? 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에 아내의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저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오, 벌써 인사 다 하셨나봐요. 밝고 세련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내의 언니 제 처형이었습니다. 아내보다 5살 많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 한국엔 언제 돌아왔어? 아내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동생 예비 신랑 첫 인사하는 날인데 내가 빠질 수 있겠어? 처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저 아이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 잘 부탁드려요. 처형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녀는 유머 감각도 있었고 대화를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어요. 제가 아는 좋은 웨딩 플래너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처형의 제안에 우리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처형은 자신의 결혼 경험담을 들려주며 유용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대한 조언부터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꼭 가세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신혼여행 경비를 조금 보태고 싶어요. 처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형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든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부모님도 허락해주시고 언니도 이렇게 도와주고.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처형의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준비는 처형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소개해준 웨딩 플래너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 시내의 아름다운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봄의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정말 예뻐. 제 말에 아내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처형이 준비한 깜짝 축가는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피로연에서는 처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재치있는 입담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하객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처형이 강력히 추천한 몰디브였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우리는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고급 리조트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붉게 물드는 석양은 마치 천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며 로맨틱한 식사를 하는 등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상 방갈로에서의 하룻밤이었습니다. 투명한 바닥 너머로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분명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제 대답에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처형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때,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이제 진짜 신혼생활의 시작인데 제가 아는 좋은 신혼집이 있어. 한번 보러 가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처형의 제안을 순수한 호의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한 소중한 조언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은 처형의 도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처형의 추천으로 우리는 서울 근교의 새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처형은 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심지어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신혼 초기 우리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고 주말엔 새로운 신혼집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형은 종종 집에 들러 살림 팁을 알려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오곤 했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처형이 우리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확실한 부동산 정보라며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강조했죠. 우리는 망설였지만 처형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대출을 추가로 받아 소액을 투자했는데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꽤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 성공 이후 우리는 처형의 조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재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금씩 투자를 늘려갔죠. 결혼 2년차에 접어들 무렵 처형은 자신이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우리에게도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수익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고민 끝에 지금까지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과 달리 지연되기 시작했고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처형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납부도 버거워졌고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중 처형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우리에게 저렴한 전세로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갚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처형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우리는 처형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처형의 제안 후 우리는 실제로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날 처형은 우리를 본인의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야. 어때, 위치 좋지? 처형이 말했습니다. 주택단지에 들어서자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조경, 넓은 주차장, 그리고 단지 내 편의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처형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 내가 몇 년 전에 투자한 거야. 지금 시세로 치면 거의 2배는 올랐을 거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그리고 아늑한 방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다 언니.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처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얼마나 공들여 관리했는지 몰라. 특히 이 부엌 싱크대는 작년에 새로 교체한 거야. 우리는 집 곳곳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처형은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편의시설, 대중교통, 학군 정보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었죠. 사실 이 집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문의가 왔었어. 처형이 말했습니다. 근데 너네한테 먼저 제안하고 싶어서 기다렸지. 내가 저번에 투자하라고 강요해서 한동안 힘들었잖아. 이 말에 우리는 처형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처형이 말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에 이런 집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고 처형의 설명도 신뢰가 갔습니다. 응, 정말 좋아, 마음에 들어 언니.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형은 계속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생,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나도 너희 부부 위해서 이러는 거야. 어서 결정하고 계약하자.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집의 상태, 위치, 가격 모든 면에서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처형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집 봤을 때도 말했듯 이 집 내가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샀던 건데 너네한테 좋은 조건으로 내놓을게. 처형의 말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액수를 보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언니, 이 금액이 맞아?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형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이 동네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고 말했었지? 사실 이 금액도 시세보다 많이 낮춘 거야. 다른 집들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 우리는 여전히 의아했지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터라 처형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이 2년인 것과 달리 이번 계약은 4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4년 계약인 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형은 또다시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말이야, 요즘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 4년 계약으로 해두면 그동안 전세금 인상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게다가 4년 동안 이 금액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야. 처형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고 우리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의문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처형은 우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처형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집을 전세 계약한 것이고 원래의 전세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 당일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삿짐 센터 직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안방 벽면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벽지 뒤에 습기가 찬 것 같아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벽지 뒤로 습기가 찬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 집을 봤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런. 처형이 미처 말하지 못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처형이 실수로 언급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이곳저곳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를 돕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이 커튼 어때? 거실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아? 와, 정말 예쁘네. 역시 당신이야. 우리는 집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새 가구도 사고 화분도 들여놓으며 점점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습기 문제는 곧 잊혀졌고 우리는 새 집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갔습니다. 여보, 여기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언니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네. 그러게. 처형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옆집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당신네 집은 괜찮으세요?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온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당신네 집은 괜찮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 집은 처형 소유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웃을 안심시켰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 우편함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언니 집으로 가보자. 제 말에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처형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형의 이웃이 말하길 처형은 이미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언제 이사 갔는지 아시나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급하게 이사 가셨어요. 이삿짐 센터 차가 와서 짐을 싣고 가더라고요. 새로운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았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처형, 그녀가 우리에게 준 기회가 사실은 거대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형의 배신,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후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실제로는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제3자의 집에 전세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금은 시세보다 훨씬 높았고 그 돈은 이미 처형이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처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 둘째, 실제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 셋째, 최악의 경우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처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의뢰했지만 처형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실제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어진 우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야 했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양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처형의 일로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새보금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작은 집을 매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장인어른의 말씀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우리 부부는 전세 사기로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본업 외에 투잡을 뛰었고 아내도 프리랜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갑자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이야?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나 봐. 저도 감격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로 얻은 돈으로 양가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동안 연락이 없던 처형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동생 매제. 정말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가져왔어. 이번에 투자하면 대박 날 거야. 한번 들어볼래? 처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형,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아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당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처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처형의 사기 행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 처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잃었던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 부부의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긴장이 풀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걸 겪었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신중함을 잃지 마세요. 큰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부동산이나 투자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는 항상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넷째, 너무 좋은 제안은 의심하세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제안은 대부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다섯째, 가족이라도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지식을 쌓으세요. 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세요. 지식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부분 여러분의 직감이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의지하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고 의지하세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